혹시 교수님의 그 교양 강의를 들으면 이런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인기 있는 게 그냥 인기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번 학기에 80명 제한을 걸었는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아서 120명까지 늘렸고요. 새내기들 주목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척서림 오수민입니다. 어느덧 개척서림이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책을 골라서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눈 많은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겐 어떻게 전해졌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본인의 서재를 저에게 소개해준 교수님도 책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전에 오늘 저와 함께 할 책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 촬영 이후로 재출연 의사를 강하게 밝히신 식품자원경제학과 손진우 학생 다시 한번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사실 개척서림에 책 친구가 2번 연속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사실 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왜 이렇게 강한 의사를 내비치신 건가요? 일단은 첫 번째 촬영을 했을 때 되게 재밌었고 좋았던 기억이 많았었고 저는 제가 코카콜라에 들어가면 바나나 맛 우유를 코카콜라에 인수시키려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못했던 거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네, 그 개척서림 방영되고 나서 주변 반응 어떠셨어요? 이게 학교 저녁에 방송이 되다 보니까 평소에 연락이 없던 친구도 갑자기 연락이 와서 너 뭐냐, 방송이 다 됐네. 너 TV에 너 나오던데? 뭐 네. 이런 연락 많이 왔어요? 네, 혹은 야, 너 살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정말요? 듣고. 자, 그럼 저희 콘텐츠에 이렇게 진심이신 손진우 학생과 본격적으로 북토크 시작하기에 앞서 서재 주인공을 모셔봐야겠죠. 마침 손진우 학생의 소속 학과 교수님이셔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개척서림 5번째 서재 주인공 식품자원경제학과 김윤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식품자원경제학과였고요. 김윤식이라고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교수님의 서재와 소개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북토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번에 예고편 촬영 때 방문했던 교수님의 서재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교수님한테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관련 전공 서적뿐만 아니라 음반이라던가 뭐 그림책 그리고 고전 원서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박학다식하신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진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본인 과 교수님이신데 처음 연구실을 방문한 거라고 들었어요. 네, 그쵸? 맞아요. 네, 그 평소에 강단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의 그런 이미지랑 서재 이미지가 좀 어울렸나요? 이제 교수님의 딱 이미지라 하면 좀 깔끔하시고 스마트하시고 이런 이미지가 많이 강했는데 역시나 서재를 방문하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은 느낌? 너무 좀 약간 이거 우리 저희 과 학생이라서 아닙니다. 사이즈 멘트 아닌가요, 이거? 교수님, 식품자원경제학과는 이제 농업생명과학대학이라는 단과대학 안에 소속한 학과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제학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농식품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과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크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교수님께서 딱 한 가지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이제 그 코로나19 다 어려웠잖아요. 그때 아마 가장 먼저 지급된 게 제 1차 재난지원금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가구당 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됐는데 그때 가장 많이 팔린 게 뭐였겠어요? 소고기였습니다. 근데 저도 소고기 사 먹었어요. 그렇죠? 예. 그 소고기가 사실은 농산물이에요. 그러면 그 농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능하면 좀 농가 소득이 늘어나려면 좀 비싸게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또 소비자들은 굉장히 싸게 먹고 싶어 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우를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그런 것도 공부하고 알려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명품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핸드백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품질 차이는 이런 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저 상품은 원래 달라, 저 브랜드는 달라 이렇게 생각을 만들게 되면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일반 핸드백보다 비싼 가격을 내도 거의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도 일종의 경제 전략이고 마케팅 전략이거든요. 뭐 그런 거 포함해서 하여튼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배우고 또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많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제 경제 관련 라디오에도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그 진주 KBS에서 라이브 진주인가? 네, 거기 수요일에
경제 제대로 알려주는 남자 이 코너 출연해보시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뭐 식품자원 경제학과에 있지만 경제 전반적으로 좀 모든 이슈를 다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뭐 주제는 뭐 다양해요. 뭐 최근에 이제 경제 재난지원금이 이슈고요. 얼마 전까지는 가상화폐 투자 문제가 이슈였고, 어떤 여러 가지 골고루 모든 주제를 다루신다고 보면 됩니다. 뭔가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챙겨 들으면 한층 지식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네요. 교수님이 라디오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저희 학교에서 교양 강좌인 경제학 뒤집어 보기라는 강의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제학 뒤집어 보기. 뭐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강의 인기가 엄청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교수님의 그 경제학 뒤집어 보기라는 강의 평가 검색해 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엄청 많이 나오는 것들이 다 좋은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확인을 못 해봤고요. 아 진짜요? 아 근데 공통적으로 나온 말들이 일단 유익하다, 그리고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재밌다였어요. 근데 사실 저희 같은 대학생들은 진짜 재미가 없으면 절대 재미있다고 말 안 하잖아요. 네, 제가 교수님이 서재에서 고른 책도 이제 경제학 뒤집어 보기라는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경제 제대로 알려주는 남자의 경제학 뒤집어 보기라는 어떤 이런 부제를 가지고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수민님이 그 교수님의 서재에서 고른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교수님의 서재에서 고른 책은요. 잠깐, 애덤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네, 드라마 대사 아닙니다. 책 제목이에요. 재밌죠, 책 제목이. 대사가 너무 훌륭합니다, 근데. 네, 이 책의 부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쾌한 페미니스트의 경제학 뒤집어보기라는 이런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책 표지가 굉장히 알록달록한 것도 맞는데 이제 제목이 사실 저는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제 책을 보면 제목은 참 경쾌하고 한데 이게 경제랑 이제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책에서 말하는 이 경제적 인간이라는 그 개념이 이 애덤 스미스라는 학자가 자신의 경제 사상에서 이제 만들어낸 그 인간의 모델로 제시를 한 건데, 사실 인간이라고는 하지만 성별로 따져봤을 때는 이제 남성이 한정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여성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하는 그런 비경제적인 존재로 규정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저자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경제적 인간이라는 개념이 실제 인간상을 담아내지 못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책에 등장하는 이 경제적 인간이라는 개념이 실제 인간상과 어떤 연관성,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경제적 인간, 사실은 이 책에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자가. 그래서 경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돈이나 화폐로 거래되는 뭔가를 경제로 봐요. 가상노동 같은 경우에 돈 거래가 되지 않고 그냥 내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경제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 개념 자체가 지금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경제적 인간 부분 같은 경우에 거래가 되는, 실제 돈이나 화폐로 거래되는 것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래되지 않는, 예를 들면 가상노동 이런 것들은 실제 경제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보통 여성이다. 그래서 경제적 인간은 사회적 주로 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주로 남성이 많이 하니까 남성의 어떤 초점이 맞춰진 그런 개념이 아니겠냐, 뭐 그런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사실 그거는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애덤 스미스나 그 이후에 경제학자들이 보는 경제적 인간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가상의 존재예요. 그래서 실제 현실의 경제적 소비자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인간이 그러면 왜 경제적 인간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만들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사실 경제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경제가 뭔지. 그래서 경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분배 체계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무엇을 줄 거냐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만년필 하나 가져왔는데 이 만년필을 제가 10,000원 주고 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경제는 뭐냐면 이 만년필이 100개가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줄 거냐고 했을 때 누구한테 주냐면 이 가격, 10,000원이라는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배를 국가가 해주면 사회주의가 되는 거고요. 이걸 시장
돈의 양에 따라서 분배해 주면 자본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걸 분배해 줄 때 돈의 양 가지고 분배해줘요.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자체를 돈의 어떤 흐름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돈이 관여되지 않으면 경제로 보지 않는 거죠, 경제 활동으로.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현실의 인간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어떤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에요.